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오늘 뉴욕 트럼프 타워에 무단으로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와 무단 침입 혐의 등으로 시위대 1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50대 한인 남매가 차를 훔치려다 60대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전 세계 컨텐츠 기술 산업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세계 최대 예술 컨텐츠 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텍사스주에서 열렸습니다. AI를 활용한 기술이 컨텐츠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변전소가 폭발해 캠퍼스 내 맨홀에서 불길이 치솟는 등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일부 지역에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또 한 번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첫 번째 임기 때 맺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과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북한도 핵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Kim Jong-un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by the way, a lot, and others do also. 국제사회는 외교 군사적 파장을 감안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는 지난 1월에 이어 또 한 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겁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도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자신은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났다며 자신이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If I wasn't elected, if Hillary got in, you would have had a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노딜로 끝난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한국이 두 나라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정부의 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해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옳은 일을 해주길 바란다며 휴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간 휴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운을 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30일간 휴전안을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Согласны с предложениями прекратить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Вело бы к долгосрочному миру и устранило бы первоначальные причины этого кризиса. 푸틴 대통령은 접경 지역인 쿠르스크 문제와 휴전 협정 위반 감독 등을 언급하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휴전안을 거부하지 않는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Переговорить, может быть, с президентом Трампом созвониться и вместе с ним пообсуждать. Но сама по себе идея закончить этот конфликт мир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нами поддержана.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휴전 동참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getting good signals outside of Russia
as to where we are with Russia, and hopefully they'll do the right thing. It's really humanity.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가 휴전한 논의를 위해 러시아에 도착한 가운데 러시아의 한 언론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저녁 위트코프 특사와 비공개로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놓은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오늘 뉴욕의 트럼프 타워를 점거하고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진보 성향 유대인 단체인 유대인의 평화를 위한 목소리 회원 150여 명은 오늘 오전 트럼프 타워 로비에서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지원 중단과 마흐무드의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에 퇴거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은 98명을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흐무드 칼릴은 지난해부터 컬럼비아대에서 반유대 시위를 주도한 인물로 이민 당국은 지난 8일 반미, 반유대주의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캠퍼스 아파트에 있던 칼릴을 체포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한인 남매가 대낮에 60대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세리토스 지역의 돈 크나베 커뮤니티 공원에서 60대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남매 사이인 54살 문종욱 씨와 58살 신디 김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산책을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남성에게 접근해 차량 절도를 시도했고 열쇠를 넘겨주지 않자 문종욱 씨가 남성을 총으로 쏜 뒤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개에 수배된 남매의 얼굴을 본 한 시민이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던 남매의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남매의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국은 이들을 살인과 2급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한인 남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유럽 와인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하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에서 양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전쟁 속에서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한국만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공화당 텃밭 켄터키의 버번 위스키 등에 보복 관세를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이용하려는 목적만으로 태동한 EU가 위스키에 추잡한 50% 관세를 부과한다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폐지하지 않으면 EU 국가의 모든 와인, 샴페인, 주류에 200% 관세를 매길 거라며 관세 으름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음 달 2일 예정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고 이미 실행된 철강 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에서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We've been ripped off for years, and we're not going to be ripped off anymore. No, I'm not going to bend at all. Aluminum or steel or cars, we're not going to bend. 하루하루 공격과 보복을 주고받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와중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 이어 2주 만에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정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 등 통상 당국자와 의회, 업계 관계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정 본부장은 4월 2일 공개되는 상호 관세 조치가 최종적인 게 아니고 당장 이날부터 발효되진 않을 거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통상 외교를 해나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시험으로 친다면은 채점 기준이 나름대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채점 기준을 우선 파악을 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또 고칠 거는 빨리 고쳐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유연성 확보와 관련해선 미국의 경제 안보 정책에서 한국의 협력 가치를 부각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축산업계가 요구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제한 철폐와 관련해 어디까지나 업계의 의견일 뿐 미국 정부 입장은 아니라면서 이번 만남에서 탐색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이제는 AI 기술이 컨텐츠 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K 콘텐츠의 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버추얼 아이돌부터 AI 기반 번역, 더빙 기술까지 새로운 기술이 콘텐츠 제작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AI가 만들어갈 콘텐츠 시장의 미래, 이효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Unlike AI generative groups, real artists perform as player. They are real artists directly creating their own music and choreography. The title track, Dash, became the first song by a virtual boy group to enter the Billboard.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의 뮤직비디오가 나오자 관람객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음반 앨범을 스마트 기기에 가져다 대자 곧바로 음악이 재생됩니다. VR 기계를 쓰면 눈앞에서 한옥이 펼쳐지고 가상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 시장에서도 가장 큰 화두는 AI 기술입니다. 지난 주말 전 세계 콘텐츠 기술 산업의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예술 콘텐츠 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개최됐습니다. 음악과 영화,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융합을 선보이는 이번 행사엔 100개국에서 7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콘텐츠 기술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전 세계 수백여 곳의 기업이 모여 혁신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Meeting with other leaders in their industries, creating new opportunities, domestically or internationally. People here, about 25% of our registrants are from outside the United States. We've got a huge delegation from Asia this year, which we're extremely excited about. 행사엔 한국 기업들도 참여해 새로운 기술력을 뽐냈는데 특히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번역과 더빙 기술은 기존보다 작업 시간을 50%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100개 언어의 음성인식을 통해 빠른 번역이 이뤄지고 비디오의 오디오를 AI가 감지해 텍스트 변환과 간편한 편집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AI 기술을 빠르게 이제 캐치를 해서 방송에 이제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특히 이제 AI 기술이 뭔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방송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굉장히 시간을 줄여주면서 나머지 시간을 좀 더 창의적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어떤 그 의미를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쩍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AI 저작 툴 기반으로 콘텐츠 영상이라든지 음악 그리고 이제 어떤 미술품도 만들어지는 게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국내의 어떤 숨겨진 아니면 우수한 가치가 있는 어떤 AI 툴 제작 기업들이 해외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처럼 AI는 미래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의 핵심 열쇠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장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10년 이내에 AI 콘텐츠 시장 규모는 1,753억 달러, 한국 돈 2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시장 속에서 한국 기업들도 발맞춰 진화하는 추세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아주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TV 패널로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내 벤처들을 새로 만들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모바일, 디지털 시장 쪽으로 급격히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So it feels like it's like a real powerful cultural moment for Korea over the last 15 years and into the future, hopefully. K 콘텐츠에 힘입어 한국 기업의 기술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 AI 기반의 콘텐츠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대학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면서 캠퍼스가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텍 대학은 어제 저녁 캠퍼스 인근 변전소에서 폭발이 발생해 캠퍼스의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가스 냄새와 함께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 지역이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면 캠퍼스 내 도로 맨홀에서 불꽃이 치솟는 위험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학교 측은 가스 냄새가 감지된 구역에 출입을 제한하고 주변 지역을 폐쇄한 상태라면서 학생들에게 모든 수업을 중단하고 일찍 귀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 산사태 위험으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지역을 포함한 게티빌라, 하일랜드, 타메스칼 캐년 공원, 리바스 캐년 등 일부 지역이 산사태와 토사 유출 위험에 따라 대피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2천만 명 이상이 홍수경보 대상에 포함됐다며 LA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0.75인치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하신토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차량 여러 대가 갇혀 최소 6명이 구조됐으며 LA 인근 피코 리베라에서는 EF 제로 등급 토네이도로 일부 주택과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상당국은 폭풍이 내일과 모레 미 중부와 동부 일부 지역으로 이동하며 강풍과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4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야간 토네이도의 사망 위험이 낮보다 2배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호주를 방문한 한 미국인 여성이 호주에서만 서식하는 보호 대상 동물인 원뱃을 붙잡은 영상을 공개했다가 비난이 쇄도하고 결국 호주 정부까지 대응에 나섰습니다. 9만여 명의 인스타 팔로워를 보유한 샘 존스는 최근 호주를 방문해 길가에서 새끼 원뱃을 잡아들어 올리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새끼를 빼앗긴 원뱃 어미가 울음소리를 내며 뒤따라오는 장면도 공개되면서 호주 국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존스를 동물 학대와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호주 당국은 원뱃 영상을 올린 미국인 샘 존스의 위법 혐의로 현재 비자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ust an outrage. And you know, I suggest to this so-called influencer, maybe she might try some other Australian animals. Take a baby crocodile from its mother and see how you go there. 현재 존스는 영상을 삭제하고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며 온라인에서는 존스의 추방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원뱃은 호주에만 서식하는 초식성 포유류로 주로 밤에 활동하며 특히 일부 종류는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면서 보호 조치를 통해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메스키트 지역의 한 산림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연방항공청 FAA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40분쯤 메스키트 메트로 공항에서 이륙한 세스나 사이테이션 제시 이륙 직후 추락해 조종사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비행기가 숲속 개울 근처에 추락한 후 2차례 폭발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주변 주택이나 건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step outside, police ambulance, and this airplane is right in front of my house. I was so scared because the fact that God didn't have to keep me. That plane was close. 한 목격자는 비행기가 주택 위를 지나 공항 남쪽 숲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연방항공청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슬러시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8살 미만 어린이가 글리세롤이 포함된 슬러시를 마실 경우 실신과 저혈당, 발작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된 21건의 사례 중 일부 어린이는 급성 질환을 일으켜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리세롤은 슬러시가 얼지 않고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성분이지만 빠르게 섭취할 경우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국 식품기준청도 5살 미만 어린이에게 슬러시 섭취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11살 이하 어린이의 섭취를 제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구진은 슬러시 섭취 속도와 양, 식사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한국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선고는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사실상 확실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습니다.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보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가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91일에 박 전 대통령을 넘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헌재 측의 설명은 없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헌재에 계류된 탄핵 사건이 다른 때보다 많았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재판부가 그 사건 하나에만 몰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 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어느 쪽도 선고 이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재판관들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 문제에도 공을 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조심스럽지만 파면 결정이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평의는 철저히 비공개라 지금 현재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내부 의견들이 어떻게 나뉘는지 등은 8인의 재판관 외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론 분열이나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의 효력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패소했습니다. 방통위가 위원 2명만으로 선임을 강행한 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정한 건데요. 윤수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상임위원 5명 중 국회 추천 몫의 3명이 모두 공석이었지만 김태규 부위원장과 단 둘이 강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취임 당일이었던 만큼 졸속 심사 논란마저 거셌습니다. 권태선 이사장 등 기존 박문진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선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 2심 모두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방통위의 2인 의결에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방통위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2인 체제의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면 방통위가 마비될 거라던 방통위 측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거듭 불복한 방통위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후임으로 선임된 박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별도의 심리도 열지 않고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방통위의 선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문진 새 이사들은 취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방통위가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고 방통위는 향후 검토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출생률이 저하되면서 학생 수도 꾸준히 줄고 있지만 지난해 사교육비는 무려 29조 원을 넘기면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나이도 점점 어려져서 이젠 6살도 안 된 아이 2명 중 1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유명 수학학원.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수학 문제풀이가 한창입니다. 이 x 곱하기 y를 구해야 되겠지. 하지만 수업을 듣는 건 초등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선 작년 2학기 겨우 구구단을 배웠을 초등 3학년생도 앉아 있습니다. 이 학원의 다른 교실 초등 의대 준비반. 여기선 고교생들의 대표 교재인 수학의 정석이 책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른바 선행학습이 당연시됐던 사교육 시장은 의대 정원이 급증하면서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 학생 수는 8만 명가량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4년 연속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47만 4천 원. 눈에 띄는 건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어린 영유아들까지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초등 선행 학원의 입학 시험을 뜻하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생겨나고 이건 영재적인 모먼트다. 4살 아이를 수학학원에 보내는 대치동 엄마를 패러디한 영상이 800만 회 이상 재생되며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처음으로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시범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8,154억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50%에 육박했고 특히 가정양육 영유아 중 17%는 월 145만 원을 쓰며 반일제 학원에 다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연방법원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대거 해고된 연방기관 수습 직원들의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가 주도한 연방기관 축소와 인력 감축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국가보훈부와 농무부, 국방부 등이 인사관리처 지침에 따라 지난달 해고한 직원들을 즉시 재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사관리처가 각 정부 부처에 직원 해고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소송은 공무원 노조인 미국 공무원 연맹 등 단체들이 연방기관 수습직원 대량 해고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연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어 본안 판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수습직원 해고 조처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현재 언론은 이번 소송을 비롯해 트럼프 정부가 공무원 해고와 관련된 여러 소송에서 이번과 비슷한 판결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외벽이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겼고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탈리아 나폴리 서쪽 캄피 플레그레이 지역에서 현지 시간 13일 규모 4.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10여 명이 다치고 주차된 차량과 건물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안전 점검을 위해 하루 동안 휴교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이 지역에서 40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으로 이후 6차례 여진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6일 중국 북서부 도시 시안에 위치한 공군 군의대학 부속 시징병원에서 현지 의료진이 유전자 편집 돼지의 신장을 69세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환자 몸에 이식된 돼지 신장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진단됐고요.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인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도 수술 3일 뒤부터 정상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신장 2종 이식은 4차례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매년 장기 이식을 대기 중인 환자는 30만 명에 이르지만 이식 수술은 2만 건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에서 10대 남성이 한 유명 식당 체인점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 냄비에 소변을 보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해당 체인점의 본사 하이디라오 측은 이른바 소변 테러가 벌어진 상하이 매장에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방문한 손님 4,109명에게 식사 비용 전액을 환불해주고 식사 비용의 10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보상 규모는 1,000만 위안, 우리 돈 약 20억 원이 넘고요. 해당 매장의 냄비와 식기류는 전부 교체했고 철저한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소변 테러를 한 두 남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변 테러를 저지르고 촬영에 가담한 17세 남성들은 현재 상하이 공안 당국에 의해 일시 구류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3월 13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